군인 직업 특성상 자료 수집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해서 증거 자료 수집해가지고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상위 등급에서는 등급의 판정을 받네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나라를 위해 한몸 희생하여 다치거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위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훈심사 대상자는 누구인지, 대상자가 된 후 상위 등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훈심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전몰전상, 순직공상, 재사망부상. 간단하게 국가수호,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훈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심사를 위해선 당연히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심사를 위한 입증 자료는 본인 진술서, 관련 사진이나 영상, 민후보증서, 공부상병 인증서, 근무일지, 훈련일정표, 사건조사 보고서, 병상일치, 진료기록지, 병원 영상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들이 있습니다. 좀 많죠? 위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 관련성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신청자의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한 예로 병상일지가 없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처에서 등록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도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른 입증자료를 통해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면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서 반드시 모든 서류가 다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월남참전 용사분이 지금에 와서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할 수 있을까요? 보훈처에서 본인이나 당시 함께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거나 군부대 또는 관련 지역을 현지조사하기도 하니까요. 그 사정을 얘기해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에 관하여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훈대상자로 결정이 나신 분들의 경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상위 등급 결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심사 기준을 토대로 법률, 의학 분야 등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무 관련성 심사 통과 후 상위 등급 심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부상 질병에 대해 연구장애 정도를 판정받아야 합니다. 어찌저찌 해서 대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로 신체 감정을 받아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의사를 만났는데 딱히 물어보는 것도 없고 내가 다친 부위를 만져보거나 하지도 않고 눈으로만 쭉 훑어본 후 됐다고 나가라고 하죠. 이후에 결정 이유서를 받아보면 종종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상위 등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결과를 바꾸기는 참 쉽지가 않죠.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바쳐 몸과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는데 대우가 이러하다고 많이들 억울하고 속상하실 거예요. 하지만 보훈 대상자 상위 등급은 단순히 주장만이 아닌 얼마만큼 많은 입증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처음부터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보훈보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에 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확실한 준비를 하여 진행하시는 게 시간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포유법률사무소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